참으로 딱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. 자작극이라는 거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렇게까지 결말이 나야 하는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. 손수호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. 자, 충격적인 세입 모자 사건, 좀 귀결이 반전을 겪고 결론이 났죠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세무자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고 또 기자회견을 했을 때 밝힌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. 여러 가지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었는데, 결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두 아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. 13세, 17세의 그 형제입니다.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아버지 또는 또 이제 그 다른 남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학대를 받고 강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엄마와 무속인 김 씨가 시켜서 했던 거짓말이었다.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거죠. 따라서 그동안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그걸 시킨 사람은 엄마와 무속인이었다. 라는 충격적인 다시 반전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. 좀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머니와 두 아들, 10대 두 아들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CG로 준비를 해봤죠. 자, 남성, 아빠지요. 허모 씨, 그 목사인데 결혼할 당시엔 재산이 굉장히 많았네요. 그렇습니다. 재산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는데요. 이 친언니 소개로 무속인 김 씨를 만나게 됩니다. 왜 만났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. 병원에 가서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무속인의 이 처방에 따라서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뭐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주술적인 내용을 따라 했더니 병이 낫더라.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을 했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구술하지 않으면 재앙이 생긴다라고 사람을 위협을 했죠. 그렇게 협박을 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몇 회씩 뜯어가는 이런 행태를 보였고 이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부동산도 명의가 옮겨지는 등 이런 이 사기극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원인 모를 병을 알았으면 물론 이제 그 심경은 좀 답답한 건 알겠지만 자 십자가를 놓고 북어를 태워라 이런 구술을 하면서 한 회당 수천만 원씩 줘가면서 했다.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 방송 보도 내용에 보면은 이 무속인 김 씨에게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. 같은 수법인데요. 당신네들이 돈을 내고 어떤 그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술집에 나가게 될 거다. 이런 위협을 정말 믿었다고 해요.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후회된다라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지만 당시 저 여성도 급박한 마음에 한 번 신뢰를 줬던 것이 끊임없이 그리고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올 만큼 이렇게 신뢰를 돈으로 바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참 딱합니다. 13살, 17살의 두 남자아이인데 처음에 자,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. 그리고 성매매에 활용됐다.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증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. 당시 육성인데요.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결국 나중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직접 그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. 했거든요. 근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. 저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게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몇 년 동안 저한테 성폭행을 했으니까 제가 정확히 얼굴을 기억나는 거죠. 우리가 가족끼리 했던 그 성관계 아니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관계 제 엄마도 성관계를 할 때도 있고 나는 가고 죽인다고. 자, 그럼 저렇게 되면 저 아이들이나 이 엄마가 이렇게 처벌을 좀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? 사실 이게 단순히 해프닝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. 실제로 이제 그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런 아버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. 당연히 범죄가 되는데요.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엄마가 되겠죠.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죄, 명예훼손죄 등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그런 행위를 하도록 시킨 배후에 있었던 무속인의 경우에는 역시 교사범이기 때문에요. 이제 그 무고교사 그리고 명예훼손 교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. 더군다나 이제 그 아이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 13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입니다. 따라서 형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17세 첫째 큰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입건하지 않겠다. 죄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엄격히 볼 때는 충분히 죄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요.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과연 처벌을 모두 다 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는 측면에서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라도 그런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13살, 17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젊은 아이들인데요. 그 아이들이 영혼의 상처도 입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 과정까지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
감사합니다.